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하루 종일 매도가 나오면서 눌렸지만 의외로 옵션 시장에서는 하단이 막혀있는 흐름을 보였고, 해외 시장은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신종자본증권이 트리거 발동 관련 잡음이 발생하면서 장중에 여러 차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유럽 세션에서 강세를 보였던 채권이 모두 눌리면서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이 상승이 한 20%쯤 부족해 보입니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적극적인 포지션 구축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과 함께 외국인들이 현 선물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이 현물 저가 매수가 처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30분 만에 시장이 이 고가 314.50포인트의 고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숏 커버를 주고 이후에는 하루 종일 반등 한번 주지 않고 눌리면서 종가 저가의 음봉으로 처박혔는데요. 시장의 눌림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점 3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2천억 넘게 한 것을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인덱스 종목 위주로 매도를 한 것은 3월 마감이 지금 2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롱 포지션을 계속 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또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에서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월요일 첫 거래일부터 음봉으로 깐 것은 이번 주 주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쪽이 많음을 또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더해 선물 또한 4천억 가까이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도를 했죠. 그래서 미결도 3,000계약가량 증가를 했어요. 베이시스도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 살짝 눌렸는데요. 어쨌든 아주 심각한 숏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월요일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변동성이 하루 종일 상승했는데요. 방금 마감한 글로벌 시장은 어쨌든 변동성이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상승한 변동성은 우리 시장의 변동성도 어느 정도는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들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선 지수가 하루 종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콜 클래스에서는 미결 증가가 얼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풋 클래스에서 미결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델타 값이 낮은 극외가격이 미결 증가량보다 등가격을 포함한 근외가격이 미결이 크게 증가했어요. 이것은 오늘의 하락이 추세 하락이 출발이라기보다는 그냥 등락을 거듭하면서 프리미엄을 좀 더 뺀 뒤에 방향성을 보이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하루 종일 우리 시장이 하락한 것에는 옵션 만기를 일주일가량 남겨놓은 홍콩 시장이 프록시 역할로 매도가 나온 것도 이유가 되는데, 홍콩 시장이 주된 하락 요인은 금융주에 대한 불안감이죠. 근데 방금 마감한 유럽과 미국 세션에서는 하락이 진정됐거든요. 그리고 홍콩 지수 선물이 야간 세션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화요일 개장 초에는 월요일에 쌓인 매도 포지션이 다시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하튼 지금 시장은 추세로 하락을 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상승을 보기도 그렇고, 애매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3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고 처음에 대량의 매도가 나온 자리를 중심으로 위로는 315선, 아래로는 305선이라는 아주 좁은 박스 안에서 계속 이리쿵 저리쿵 하고 있습니다. 비추세장에서는 매매를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이 빠지고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모로 한 박자 쉬는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장 흐름은 일봉상 양음이 반복되면서 비추세를 반복하는 것인데, 해외 시장도 지금 뉴스에 일희일비하고 있죠. 또 우리 시장 또한 갭으로 움직인 뒤 추세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추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계속 비축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느 날 잡아서 큰 추세가 나올 때 포지션이 무거운 상태로 있다, 그러면 벌면 크게 벌겠죠. 그런데 틀리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추세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키우면 안 됩니다. 멤버십 게시판에서 월요일에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하루 종일 매매를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는데요.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장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시장을 계속 보되 불필요한 매매는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월요일 아시아 세션 개장 전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헐값이 됐던 뭐가 됐든 어쨌든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요 지수 선물은 개장 초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 선물이 갭상승폭이 이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적었고,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물량이 꾸준히 쏟아지면서 결국 본장 개장 후에는 또 강력한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20분 동안은 유럽 증시가 신저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때 시장 하락 원인은 크레딧 스위스가 발행한 신종 자본증권 중 하나인 그 AT1, 그러니까 Additional Tier 1 채권을 상각 처리하기로 했다라면서 이러한 형태의 신종 자본증권을 가진 금융주들을 또 후드려 패면서 밀렸죠. UBS는 UBS대로 CDS 스프레드가 늘어나면서 장중 마이너스 15% 넘게 주가가 밀리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다 반등했어요. 근데 좀 확실하게 해소해야 될 것은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을 한 게 아니에요. 헐값이 됐던 뭐가 됐던 UBS에게 인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의 채권자들 중 에디셔널 티어 1 채권을 제외한 선순위 채권자들은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보시죠. 자, 이게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그 1년물 크레딧 CDS 스프레드인데 하루 만에 2,509bp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은 휴지가 된 게 아닙니다. 거의 살아났죠, 다시. 자, 그리고 반대로 UBS의 그 CDS 스프레드를 볼까요? 얘는 하루 만에 60포인트대에서 60bp대에서 이제 99bp로 뭐 30%가 넘게 올랐죠.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고점을 넘겼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가 되겠죠.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면서 단 하루 만에 CDS 스프레드가 30%나 상승했다. 60bp대에서 99bp까지 튀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크레딧 스위스는 굉장히 CDS 스프레드가 양호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 빵 뜨고 다시 이번 3월에 빵 뜬 걸 생각하면 뭐 절대 적은 양으로 증가한 게 아니죠. 자,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의 채무도 지금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UBS의 CDS 스프레드가 올라간 건 당연한 거죠. 오늘 유럽 세션에서 노이즈가 됐던 것은 AT1 채권인데 원래 AT1 채권은 수익을 쥐어짜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실은 핵무기 같은 상품입니다. 채권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디폴트라든지 뭐 기타 상황이 되면 원금 홀라당 날아가 버리거나 그동안 받은 이자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조금 열려있고 다운사이드는 크게 열려있는 굉장히 탐욕적인 상품입니다. 당연히 휴지가 돼서 응징당해야 하는 게 맞죠. 여하튼 크레딧 스위스의 AT1 채권이 그 꼴이 나니까 유럽 개장 후 30분 동안은 한 번 더 쓰나미가 몰아치고 국채도 또 폭등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게 됩니다. 다만 30분의 소동 이후에는 튀었던 채권 가격이 살살 빠지기 시작해서 의미 있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요. 그러면서도 유로화도 또 스트레이트 반등, 또 주가 지수도 바닥에서 무려 4%가 스트레이트로 반등하고 채권도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게 됩니다. 즉 일단 주말간에 있었던 소동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상품 시장에서도 골드가 2,000달러를 넘겼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1980달러로 윗꼬리를 크게 달았고, 또 구리도 아시아 세션에서는 눌렸는데 모두 다 감아 올리면서 톤당 8,6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기름도 배럴당 64달러 선까지 내려왔다가 자근자근 반등하는데 성공했고,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난히 나스닥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일부 은행주가 반등을 하고 또 소비재나 제약바이오 같은 전통산업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개장 초에는 나스닥에 꾸준히 매도가 나오면서 5일선까지 눌렸는데요. 또 이후에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지수는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이 반등을 20% 부족하게 보는 것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포함한 이 지방은행 사태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지난주에 워낙 많이 눌린 이 전통 주식의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강세였던 나스닥의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지 시장 전체를 견인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동성이 하루 종일 죽었죠. 그래서 24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히긴 했어도 그냥 이슈가 소멸된 것에 비하면
변동성의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변동성 사물물이 수율이 만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동성이 더 터지거나 하긴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빠지기도 힘든 게 수요일은 또 FOMC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장이 양음이 엇갈리는 그런 일봉이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주요 지수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온 점, 그리고 기름이나 구리 같은 산업재들의 바텀피싱이 매수가 들어온 점은 이 구간에서는 시장이 조심스럽게 바닥을 확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간만에 엑소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주식이 굉장히 강하게 튀었는데 분기 말에 다가갈수록 현물 바스켓을 채우려는 그런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이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의미 있는 방향성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경제 지표도 없어서 그냥 조용했던 하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는 오늘이 반등을 매도의 찬스로 삼고 싶은데요. 이것은 화요일 본장 개장 후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이 꽤 강하게 올랐지만 화요일 시가 갭 상승이 나올 경우 숏 포지션을 추가할 찬스로 여기겠습니다. 다만 개장 후 몇 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전일 숏 포지션을 오버나잇한 게 한 약 3천억 정도?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선물 매도 포지션 이걸 커버를 해야 됩니다. 이 커버가 완료된 뒤에 재차 방향성이 아래로 설정될 때 그때 숏을 잡을 계획입니다. 근데 아직은 시장이 추세를 보일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량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물론 갭을 채운다면 장중 진입한 선물 매도 포지션 모두 청산할 것이고요. 기존 선물 매도 포지션은 계획에 따라서 유지를 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전체 포지션은 레버리지를 낮춘 채 지금 콜 매도와 풋 레이쇼를 섞어서 대응 중입니다. 화요일은 일본 증시가 춘분이라고 휴장이에요. 해외 증시가 랜덤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불필요한 매매는 최대한 자제할 생각이고요. 혹여 지수가 스트레이트로 상승해서 315선 넘는다. 그러면 당연히 숏 포지션 차례차례 지워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화요일에 나스닥 선물 매도 쌓을지 고민할 것인데 만약에 추세 하락이 출발이라면 확인 후에 매도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추세 하락일지 하루 더 흔들었다 갈지가 확신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장 상황 보면서 대응할 것이고요. 국채 선물이 눌린 것 또한 FOMC를 기점으로 대응할 것이고요. 그전에는 따로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 시장은 오늘이 상승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따주기 흐름을 보였던 것을 돌려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반환점을 마련했는데 화요일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5일선을 위로 돌리는 매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조건은 당연히 보합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미리 올라버리면 다시 매도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것 또한 상황 보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메인 이벤트는 이번 FOMC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내는지를 보고 보고 대응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